증시와이드 일부 박밀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나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양자 완화 축소 우려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초반에 상승시키지 못하고 결국 전강 후 약의 모습으로 마감 지었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 외국인의 매수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지수는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가 이어지면서 지수 또한 방향성 탐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출발 상황도 저희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양자 완화 축소 우려로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으로 하락한 건 올 들어 처음인데요. 다우지수는 0.47% 하락하며 15,01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하루 만에 다시 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정 불안에 대한 우려와 연준의 양자 완화 축소 부담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고 이탈리아는 2.5%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리치몬드 연은 총재인 제프리 레커 총재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추가 자산 매입이 경제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추가 자산 매입은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자 완화 조기 중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고가 아이폰과 저가형 아이폰 등 두 종류의 신제품을 9월 초 동시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나스닥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1.7% 올라 $5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유럽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약속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초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추천주였죠. 쌍용차 좀 안타깝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5일선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들었는데 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3만 주대 매수가 들어왔고 쌍용차는 뭐 조기 흑자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5월 이후에 외국인 기관 각각 80만 주대, 160만 주대 매수가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8,700원대를 짧게 제시해드린 이유는 그 이평선 지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일단은 손절가 8,700원이 지켜진다면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롯데푸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는 예전에 롯데삼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요. 유지식품과 빙과류, 음식료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고 파스테어 유업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 부분은 매출의 50%가 계열사로 납품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엠 인수와 더불어서 롯데그룹 내 종합식품 기업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룹의 지원과 M&A를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는 상황이고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0%가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햄과 호렉스 델리 합병으로 인해서 추가된 부분 제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인데 매출하고 이익 기여도가 높은 유지와 빙가 부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빙가 부분은 올해 장마가 좀 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업종, 빙그라든가 이런 업종과 같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실적 증가가 이제 2분기가 대부분 이제 합병 효과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5월과 4월 이런 그 빈과가 불리한 날씨와 가격 정찰제에 따라서 별다른 실적 개선이 좀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4분기부터 주력 사업이 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재재 유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한 해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룹 내 식재재 유통 사업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그 식품 라인업 증대와 시장 테스트 시기로 매출보다는 비용 확대 요인이 좀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 지난해 80억대에서 올해는 200억 이상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빈가와 유지 부분은 올 3분기까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4분기부터 분유 내수 점유율 확대와 자체 브랜드, 특히 중국 분유가 7월부터 수출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검역 기준 강화가 좀 있어서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분유 수출이 확대가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런 발효유, 이런 신제품군의 출시로 인해서 육아공 사업도 양호한 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육가공, 유지리 사업 부분은 원가 부담도 전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분기를 겨냥한 그런 시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인데 올해 실적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EPS가 81,000원대고 현주가 PER 8배 수준인데 1년 평균 PER 12배를 적용하더라도 9만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31일 이후에 기반도 19,000주의 순매수를 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롯데푸드에 대한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가격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가격대 어떻게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바닥권에서 편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9만원에서 69만 5천원 그 사이를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2만원 하면서 소득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였죠. 롯데푸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69만원에서 69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62만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 일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나흘째 약세로 마감을 지었죠.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관망 심리 오늘 우리 시장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모두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오늘장 출발사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오늘도 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6.69포인트 하락한 191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3일 연속 어쨌든 시가는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행히 어제와 그제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3일째 이어지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피로도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조금 하락폭을 좀 늘리면서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이게 뭐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쌍봉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이번에도 121선을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뭐 1900을 일부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약간 하락폭을 늘리면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을 늘리면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은 최근 이틀 동안 지난 금요일 혹은 어제처럼 하락폭을 늘리지 않고 그냥 현재 수준 혹은 오히려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모두 1% 전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LG화학이라든지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마찬가지 약세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 종목군이나 업종은 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 좀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수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지난 금요일부터 보신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거의 1000억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거의 18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어저께 같은 경우도 12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투신이라든지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지금도 한 1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1000억 전후로의 매수세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라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매수세는 월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오늘이나 혹은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월말 윈도우 드레시 효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 좀 매수가 전환되면서 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로는 외국인이 현재 닷새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이 수급이 장 마감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을 확인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0.91% 하락하면서 13,63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550선 지지를 확인하고 마감시키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스닥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이 0.3% 정도 강박권 마감을 하게 되면서 5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비슷한 수준,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현재 출발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포인트에 현재 코스닥 지수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뚜렷한 수급 변화라든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계속 보합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방향성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코스닥을 어쨌든 상승 쪽으로 이끌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전일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마이너스 4억, 그리고 개인 쪽 마이너스 3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어떤 코스닥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수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개장하고 난 이후에 수급 동향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지 방향성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 그 외국인들이 230억 정도 매수에 나섰지만, 오늘도 어제와 같은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제 그 5% 넘게 상승했었던 셀피리온이 현재 0.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 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각각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4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57%, 다음이 마이너스 0.68%, 포스코 ICT가 마이너스 0.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상승 출발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서울 반도체가 현재 2.19%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4만원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봐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원 같은 경우도 0.2%, SFA는 0.35%, 성강밴드 0.68%, 그리고 태광이 현재 0.9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하면서 1119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기 전에 이 간밤 뉴욕 증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세로 마감하셨는데, 오늘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19원 6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4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외환시장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90전이 상승한 111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가운데서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20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보자면 미국의 증시와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미 연준의 양적으로나 축소된 우려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환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다소 실망스러운 미 경제 지표를 근거로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최근 2년 내 최대치로 상승하면서 뒤늦게나마 달러 강세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채금리의 상승이 달러화를 강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밤 달러화는 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고요. 주요 상대 통화별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N의 경우 미국과 일본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한때 98엔을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뉴욕 증시의 조정이 달러 N을 다시 하락세로 이끌면서 97엔대 중심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요. 유로달러의 경우 역시 유럽 중앙은행이 제시한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 공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독일 중앙은행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유로화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달러 강세 재료와 충돌하면서 결국 1.33달러대에서의 박스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대변수는 호주 달러가 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호주 달러는 미 달러와 대비 0.92달러를 넘어섰습니다만 조만간 발표될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지난 밤에는 0.91달러 초반까지 하락했고요. 이러한 호주 달러의 약세는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도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원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역시 달러원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얼마나 등장할지가 변수로 작용하겠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수급 요인과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가 서로 충돌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111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1120원대 안착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공개되는 미국의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최근 논란이 분분한 9월 양적으로나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미 국제 수익률의 추가 상승과 함께 이에 반응하는 달러와 강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은행의 의사록 공개를 확인하자 호주 달러가 또 우리 국내 증시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정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 나흘째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도 15,01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게 다우지수 121선에서의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체크하면서 13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돌파하는지 지속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이 전략에는 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호재나 악재가 없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121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그냥저냥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우리 지수도 커플링화 된다면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2만 주 넘게 어제 좀 매수를 해주면서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3전에 대해서 매수를 해준다면 그나마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주는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전도 그렇고, 하락했던 업종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만회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지수 5일선에 좀 걸쳐있는 모습인데 5호장 들면서 아래꼬리 길게 나온다면 이번 주 내에 121선이라든지 201선 돌파도 조만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132만원에서 135만원 라인 돌파하면서 우리 지수 121선, 201선 돌파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3일선하고 5일선 라인 지지대가 550포인트입니다. 일단 금요일에 급락 후에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재차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착을 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 초반이라 이르기는 하지만 주봉상 5주봉선이죠. 550포인트를 현재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전주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주의 저점이죠. 54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5주봉선을 지켜줘야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DMZ 테마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대북주, 가스관, 철도 이런 테마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들 나오면서 연성학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로운 테마에 목말라있던 개인들에게 좀 갈증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고요. 저도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테마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안 나오고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시장이 좀 어두워졌었는데, 테마주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개인들도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테마주들, 앞으로 새로운 테마주들 쭉쭉 나왔으면 좀 좋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시면 되겠고,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근방까지 급등이 좀 나와주었었죠. 플렉스업을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셀 같이 편입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상한가 근방까지 갔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으면 그대로 좀 홀딩 사인을 드릴 텐데, 일단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고민을 하게 좀 만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2,700원 정도 오늘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351선 살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7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걸로 해서 한 11%에서 12% 수익 챙기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피츠로테크 이 종목도 어제 말씀드린 게 8월 12일 윗꼬리대 가격권이죠. 4,680원 돌파하지 못하면 바로 좀 정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4,650원까지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로 패대기 치는 전략으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단기 공략주 창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저히 좀 분할 매수를 좀 보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수익을 냈었던 미디어 플렉스나 게임빌, 하이스텔 같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은 좀 아니고요. 지난 6월경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M&A 이슈가 있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입각해서 들어간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금요일에 상한가 근방까지 갔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막으면서 죽는 주식인가 했는데, 어제 일단 재차 세워놓는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소폭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 정도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를 지난주 윗꼬리 상한가 가격이 한 3,400원 정도 돌파 시에 한 3,7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875원 정도 전날 저점 이탈 시 바로 손절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으로 좀 연결시켜서 빠르게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이슈 및 그리고 테마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대거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또한 1.5% 급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IT주 흐름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IT주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하락 출발했다가 1.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삼성 SDI 역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LG그룹은 그냥 혼조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신다면 좀 IT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2분기가 정점이다, 3분기가 정점이다, 마냥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와서는 한 얘기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지수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를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혹은 몇몇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9,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은 다시금 30,000원에서 3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0만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상승 전환,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120만원대에서 한 2달에 3개월 가까운 바닥 다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승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21선 정도까지, 지금 무슨 얘기냐, 140에서 잘하면 145만원대까지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도 보면 나스닥을 보신다면 애플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에 선방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도 조금 아이폰 판매가 둔화가 우려가 되면서 연초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와 동조해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의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좀 충분하게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이제 특징들을 좀 보신다라면은 오늘 STX 그룹이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네. 어저께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락했죠.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금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STX 그룹 계속 좋은 얘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뭐 이틀 동안 점 하한가나 혹은 이틀 동안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섣불리 매수해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이제부터는 채권단의 뭐 그런 부분에서 주가 급락세가 나온다고 급등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직전 고점 돌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파업 관련 우려감에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하는데, 오늘 또 기아차 노조도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노조 우려가 또 발목을 잡고 있네요. 이 자동차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뭐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보합권, 오히려 파업 얘기가 뭐 확정됐다 혹은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미 이런 악재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예전만큼 어떤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로부터 동조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조금 이기주의적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업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오히려 해외 공장을 생산을 늘리면서 대응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해외 공장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우려감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부분들 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물론 1%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파업 때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이지 파업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만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한 22만 5천 원 이후 22만 원 중반만 잘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다시 24만 원대를 상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6만 2천 원대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한 6만 한 2천원에서 6만 1,500원 전후로만 잘 지지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뭐 이들 종목 중심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이제 자동차 업종 부품 업체들도 좀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그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채권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한 14,000원에서 21,000원대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차익 매물 쏟아질 수 있는 위치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금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STX 그룹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업종 자군 자체가 지금 급격히 뭐 회복되는 업종군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뭐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시 예전의 주가를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착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상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현대상선 저희가 급등주로 살펴봤었는데 어제 종가상으로는 7% 하락으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루만 다시 반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뭐 현대상선을 보신다면 뭐 재료라고 말한다면 요즘에 뭐 금강산에 네. 대한 기대감밖에 없죠. 물론 이제 BDI 운임지수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저께는 1,900억대 석탄 뭐 공급에 대한 뭐 체결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순한 그런 걸로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현대상선의 주가는 너무 가파른 면감이 있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실적 상향 혹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인 어떤 테마에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높다라는 거. 어저께도 장중에 거의 급등세를 띄다가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네. 급락세로 마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대상선도 지금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잘해야 한 4,000에서 5,000원대에서 변동성 큰 박스권 혹은 최악의 경우는 다시금 2만원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손이 빠르지 않는다라면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상선까지 코스피 쪽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을 성공하면서 5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는데 4만 원대 주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침 쪽에서 뭐 계장 설명을 드릴 때 4만 원 돌파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좀 영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IT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도 IT 대장주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는 뭐 셀트리온 오늘은 서울 반도체 이렇게 순환매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당연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LED 조명 시장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신고가를 형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1분기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까지 LED 조명 부분의 어떤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계속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뭐 LED 조명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도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당연한 리포트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리포트가 상당히 괜찮던데 삼성증권이 그 서울 반도체 매수로 의견을 사행 조정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행 조정한 것이 좀 상당히 아침 쪽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 반도체 기분 좋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최근에 조금 우려가 됐었던 38,000원 부근에 갭북을 메꾸지 않고 우상향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어쨌든 신고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좀 즐기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서울반도체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린 게 좀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LED 관련주 중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도 아침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도 호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아직 그 최근에 네. 14,500원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거의 완만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 평선도 회복을 하게 되면서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8,000원 가격대를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를 하느냐가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7월달 매출이 7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떤 태블릿 PC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7월달 매출 긍정적,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3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모델로 인해서 얼마만큼 태블릿 PC 시장 쪽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평선 회복을 난 다음에 21선 지지하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어떤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수준으로 봤을 때는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지금 추세를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살펴봤던 테마주인데 DMZ 관련주, 이화공영과 루보가 4흘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매수 자제하자라는 저희가 주의 말씀도 듣겠는데 오늘도 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팀장님. 네. 일단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을 현재 하고 있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현재 3일 연속 상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루보라는 회사도 오늘 점상한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3일 연속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개성공단과 좀 별개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DMZ 평화공원에 대한 얘기를 현재 별도로 의견을 좀 북한 쪽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아직 뉴스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어떤 그 안 좋은 소식이 나오든 아니면 긍정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DMZ 평화공원에 대한 어떤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꼭지가 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루보라든지 이화공영 같은 게 상한가 진입을 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코아스 대표적으로 현재 뜨고 있는 종목이죠. 코아스 같은 경우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홀딩스도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온 데서 덤비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오늘 한솔홈데코라는 회사도 지금 현재 그 DMZ 내 조림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항상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일 뿐이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ESS라든지 그리고 전력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부각이 됐지만 지금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테마가 식어버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DMZ 관련 평화공원 관련 테마가 얼마만큼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DMZ의 어떤 지뢰 제거 작업이 먼저 우선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지뢰 제거 전차를 들여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한국의 어떤 지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철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테마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덤벼든다면 무조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운 좋게 잡은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조정이 나온다 해서 덥석 잡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려보면서 향후에 어쨌든 꼭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확정 소식이 나왔을 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M&A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크레디와 코리아나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 일단은 먼저 크레디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크레디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흡수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 단순 합병 같은 경우에 인수 주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필수 주체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은데요. 최근에 소리바다가 그렇게 그런 이유로 급등을 했었는데 크레디 같은 경우에는 셀이 그 CEO라는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합병으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의 어떤
애매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 좀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반대로 어떤 모멘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회사가 지금 그 셀이 CEO라는 회사가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09억 정도 나왔는데 이 109억 정도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얼마만큼 뭐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흡수합병 효과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큰 반등을 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급등 출발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던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크레딧 같은 경우 조금 이 갭 부분이 좀 채워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만약에 시가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갭 추가적인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쪽에서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갭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은 전차 군단의 매수를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쪽에서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 상위 위 종목에 올렸더라고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네. 외국인하고 기관의 코스피 수급을 좀 보신다면은 일단 외국인은 약간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삼성 SDI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삼성 네. SDI는 이제 ESS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 고려아양 같은 종목군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대형주 종목으로 많이 편입이 됐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약간 조선주를 좀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후발주 종목으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코덱스 인버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것도 약간 염두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출구 전략 우려감으로 해서 좀 급락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덱스 인버스가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큰 의미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마디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코스피 시장이 정도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장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최근에 좀 하락 출발하고 좀 상승 약간 그 하락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피로에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탄력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출구 전략 우려감을 인해 가지고 선진국 증시가 좀 좀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가장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KG 이니시스가 2만 원대 주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었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또 많이 팔 종목이었더라고요. 네. 뭐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니시스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지만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주체의 힘이 더 강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KG 이니시스였던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되면서 상승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기관 매도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단순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어느 쪽에 힘이 강한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ICT는 동반 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CEO 쇼핑, GS 홈쇼핑, 홈쇼핑 관련주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특징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남북 관련 테마, 추경 매수 자제,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DMZ 관련 테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리고 남북 개혁 테마, 최근까지 부각이 됐었지만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또 깔아앉았습니다. 그렇다면은, DMZ 평화공원 관련주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찰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접근을 하신다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조심은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세가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에는 나무누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나무누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4종목 정도 담겨있는데 모두 다 수익권입니다. 특히나 LG전자 3% 선두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LGU 플러스가 2%, 태광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1% 미만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탑금속과 휴비스 두 종목 수익 실현하셨고요. 삼성당 제약 역시 매도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정재훈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코롱 머티리얼 2, 4분기 평균 가동률이 90%를 육박했고 수급 역시 최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롱 머티리얼의 매수가는 15,000원,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4,3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종목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현재 빨간불 켜며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15,4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이 종목 신규로 제시하신 정재훈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금리 시장은 좀 약보합세로 좀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롱머티들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부분들이고요.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의 원단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평균 가동률, 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9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5,000원 부분들을 좀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일단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든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든 투자나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당 지금 현재 거래량이 2,900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 대기 매수를 해놓고 일단 체결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나 혹은 투자 관점을 보거나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 코롱 머티리얼 향후 흐름 저희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 숨은 의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레커 총재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양적 완화 축소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장의 굉장히 좀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적 완화가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일부에서는 국채 금리가 높아서 양적 완화를 좀 어렵지 않겠느냐, 축소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의견이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좀 얘기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상당히 좀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현재 3%를 이룬다라는 것은 양적 완화 축소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양적 완화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리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자재 가운데 구리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구리는 그 원유나 금보다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경기 회복하는데 예측하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닥터 코퍼라는 별명을 줬다고 하죠. 중국이 그 구리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일단 구리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할 때 중국이 그 원자재를 삭스를 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현물로 구리가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해서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중국은 그 현물을 그대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경기 둔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구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중국 입장이나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굉장한 필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리 재고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공급도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구리값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 경기와 연결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리값 상승은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연준이 ETF 상품에 대해서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같은 폭락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뭐 레버리지도 있고 또 인버스도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올라가는데 이익을 보는 거고 인버스는 내려가는데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위험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을 듣게 되는데요. 이 보험을 들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수익이 적게 나거나 손실이 나게 되면은 시장이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물량을 팔기 위해서 저점으로 계속 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면은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ETF가 그러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면 대폭락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폭락의 기운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계속 미국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양적 축소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약간 소폭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대폭락으로 가기에는 좀 상승이 좀 둔화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직 이것은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피치나 연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주의를 한번 가지고 볼표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 압력이 커질 경우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중앙은행이고요. 유로존의 중앙은행은 ECB거든요. 근데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가 ECB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양적 완화는 축소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 그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금리는 2, 3년 정도 뒤에나 진행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전망하신 것처럼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점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역시 그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도 현재 2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선물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 차가 0.7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고 시장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환매해 주는지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도보단 프로그램 매수가 더 상당한 양이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미국장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게 중국장입니다. 중국이 어저께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낙폭을 다 줄이고 끝났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쪽에 방향을 잡게 됐고, 또 중국 인민은행, 조우 샤이찬이,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상승 모멘텀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장 초반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만 중반 10시 40분 이후로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본다면 국내장은 오히려 전략 후강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장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